1억 5천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5억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준 가격이 없잖아요, 컨설팅 가격이.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값을 받고 중간 마진이라고 하죠. 어떤 요구까지 받아가냐면 네. 2%에서 네. 10%까지 중국, 미국에서 오신 분들 밸류업이 된 건물을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의 이 팀장. 시공조의 김지한. 구해주 빌딩의 안소영입니다. 오늘은 구해줘 중개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시공사에서 갑자기 중개법인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도대체 왜 중개법인을 만들었는지부터 어떻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바쁘시잖아요. 네. 근데 중개법인을 왜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덜 바빠지려고 한 거예요. 중개법인의 시작은 공사가 끝난 현장을 임대를 좀 맞춰보자. 건물주님의 고민거리를 해소해주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공인중개사 두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제안서 만들어서 여러 공인중개사들한테 제안해서 뿌리고 방송에서 보고 연락 오면 전화 받아서 대응해주고 이런 메신저 역할만 해도 바빠요. 저는 회사도 커지고 임대도 맞춰줘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고 네. 밸류업을 위해서 저를 상담을 찾아오셨는데 저랑 상담하다 보니 그러면 김지한 대표가 추천해주면 제일 좋겠네 라는 맞아요. 거가 시작점이었고 그래서 이제 임대만 맞추다가 또 밸류업 된 것도 팔아드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 중개사님들이 필요했고 개인 중개사로는 안 돼서 중개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은 규모, 인원도 많이 좀 네. 갖춘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굳이 저희 시공사와 이렇게 협력해서 한 소속으로 하실 필요가 굳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시공사 너무 많거든요. 왜? 첫 번째는요, 제가 김지한 대표님을 다른 업체에 있을 때 이제 공사 현장을 맡기게 되면서 만나 뵀는데 이분은 다르다. 이분과 같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같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솔직하고 진솔하고 진짜 좋은 거 해드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중개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종종 있는 일이야 하고 우리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중개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공조화 안에 있는 계열사로 중개법인을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컨설팅에 숨어있는 것들이 좀 많다고 해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좀 들었어요. 뭐 컨설팅료를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0에서 시작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컨설팅료를 적절하게 받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염려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준 가격이 없잖아요, 컨설팅 가격이. 그러니까 부르는 대로 값을 받고 컨설팅이라고 해도 끝 마무리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중간 마진이라고 하죠. 중개사들이 시공사한테 연결을 시켜드리면 그 중간에서 먹는 마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시하면서 받아서 챙기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 마진이라든지 컨설팅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매매가에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투자금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도매에서 사는 거랑 소매에서 사는 금액이 당연히 다른 건 그분들의 이렇게 노고가 묻어있기 때문인데 도대체 이 부분은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되는 걸까요? 대표님은 이런 제안을 좀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컨설팅비 뭐 드러내놓고 투명하게 받고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잘 지면 전혀 문제 없어요. 컨설팅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해외에서는 이미 관례가 돼 있고요. 근데 특유의 또 한국 문화가 또 남아있어. 선진물물은 좋은 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안 좋은 또 후진물물은 또 고소하고 싶어요. 컨설팅 과정에서 세무 담당자 엮이죠. 건축사님, 저희 같은 시공사들 연결되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좀 확장이 돼서 컨설팅을 하는 플레이어한테 모든 게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욕심을 부려요. 이제 관례상 남아있는 소개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컨설팅비는 컨설팅비대로 받고 네. 소개비는 소개비대로 또 이중으로 받고 이런 구조가 문제인 거지. 그쵸. 컨설팅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소개비를 어느 정도나 보통 근데 그거를 받으면 결국에는 그 투자하신 분들이 다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손해라기보다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매매가, 그러니까 평당가가 저렴하게 나온 금매들 중에서 초금매들은 그걸 플러스해서도 남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금매들이 항상 임대가 잘 맞춰지고 항상 재매각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또 컨설팅의 문제이기는 하죠. 제가 어떤 요구까지 받아봤냐면 네. 2%에서 네. 10%까지. 그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10억짜리에서 네. 5%를 소개료로 요구를 하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면 엘리베이터 넣고 안 넣고가 결정이 나요. 엘리베이터가
최신식 장인 엘리베이터가 5천만 원이 넘질 않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되게 큰 비용인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대표님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요구를 해서 물론 저는 응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건축주님들께서 직접 저희를 네.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근데 고객이 또 깔려 있는 어떤 좀 팽배한 어떤 관습과 문화를 또 아시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또 불편해요. 의심하실 수도 있고 다른 데보다 비싸면 혹시 이것 때문에 비싼 건가 또 생각들 하시고 이게 누구 하나 좋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중개를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확 줄었어요. 어떤 네. 중개회사에 부름을 받고 가요. 네. 이거 내일 모레 당장 매매해야 되는데 김지한 대표님이 괜찮다고 한마디 하면 매수자께서 결정을 하실 것 같다. 좋아요. 감사하죠. 코로나 시국엔 말도 못했어요. 막 갔는데 아니야. 밸류업에 적당하지 않은데 리모델링에 적합하지 않은데 신축도 골치 아픈데 이거를 안 좋다고 저를 부르는 중개사님 건축주님 앞에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좋다고 하죠. 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네. 저한테 다 검토를 받고 제가 가설계를 하고 네. 공사에서는 뽑은 걸 갖고 저희 중개팀이 그걸 갖고 브리핑을 드리고 움직이니까 웬만하면은 안 좋은 것도 없을 뿐더러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훨씬 마음 편하게 검토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사님은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좋아졌나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희가 건물을 분석을 할 때 입지 분석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자금 스케줄표 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매입을 해서 나 임대를 얼마에 놓고 재매각을 얼마에 할 거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그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사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들어가느냐 마냐가 요즘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근데 뭐 다른 자금 스케줄표를 가끔 저희한테 들고 오셔서 좀 확인을 부탁한다고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연면적도 엉망이고 공사비도 너무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면 투자금이 부족하시잖아요. 에러가 난다든지 공사를 아예 시작을 못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희들은 시공조화에 먼저 공사비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금 스케줄표가 다른 곳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조감도라든지 공사 개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나와서 내가 이 물건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도 우리 고객들은 조금 더 빨리 내리실 수 있겠죠. 한 회사에서 이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난 이미 건물 갖고 있는데 시공은 다른 데다가 내가 맡기고 싶은데 물어는 보고 싶고 사실은 저희가 같은 회사이긴 한데요. 각자의 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이제 맡기셨는데 여기서 공사는 다른 회사에 맡기고 싶으시다.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이 건물에 오시면 건축사님 있고 저 있고 중개사들이 있잖아요. 이 개발 행위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되는지 일단 여기서 방향성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는 겁니다. 스터디가 된 상태에서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시면 돼요. 건축사님도 만나고 중개사님도 만나고 시공에 대한 공사까지 쭉 듣고 다른 데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컨설팅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찝찝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고객이라면. 저희는 컨설팅료를 일절 받고 있지 않고요. 중개를 만약 저희를 통하신다면 법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정도고요.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대표님 항상 말씀하시는 10% 마진. 그럼 이런 컨설팅료는 없다 치고 이런 상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안 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시간이 좀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미팅 상담료는 받고 있어요. 시간에 준하는 상담료지 그리고 그 상담을 하면 또 전반적인 프로세스 교육, 리모델링 교육을 이제 같이 시켜드려요. 컨설팅이라 하면 좀 몇천만 원 매덕씩 이렇게 받고들 하고들 계신데 거기 단계까지 아직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건설사가 공사비 마진 10%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 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만으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 제가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각각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선 사업은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좀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면 한 통속이니까 그 여기서 이렇게 마진을 쉐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그 공사비나 중개 수수료를 다 오픈을 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솔직할 정도로 저희는 그런 거 다 빼고 진짜 진솔한 중개와 진솔한 시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다시나요? 최근에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계속 좀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 서울 투자가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환율의 이점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채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밸류업을 하시길 원하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투자자시잖아요. 근데 외국 손님들께서는 밸류업이 된 건물을 찾으세요. 저희 국내 고객들과 외국 투자자분들의 어떤 연결점 그런 역할을 또 저희 회사가 장점이 있지 않나. 자, 이렇게 해서
해서 속 시원하게 좀 제가 긁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만족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투명하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공